긍정은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죠. 심지어 현재 상황이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면 왜곡을 지나서 망상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긍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이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시죠. 긍정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긍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책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정말 긍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 긍정에 대해서 살아봐야지, 어떤 삶의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신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정말 어려울 때 그 삶에서 힘든 역경 속에서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감동도 받고요. 가슴이 짠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몇 분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눈물도 흘리면서, 야, 그 긍정이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꽂힌 겁니다. 그래서 한 거의 20년 넘게 긍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긍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살? 그래서 우리가 한 10만 명의 제대로 된 병사가 있으면 사실은 어떠한 외침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만 명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좀 긍정으로 물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10만 명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몇 명이나 만나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게 본인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고, 영향력의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 학교에서 한 반이 한 30명쯤 되고, 내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다든지 지역사회, 교회, 친지, 친척 이렇게 딱 합치고 보면 얼추 한 500명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500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10만 명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5천만 명 모두가 이 좋은 긍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10만 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책도 좀 쓰고요. 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정말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강연을 듣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감동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어떤 옵티미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해서 서로 긍정도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10만 명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호응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별로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긍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교수님, 당신은 좀 살만하니까 그 긍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즘 상황을 보세요. 내 상황이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너무 어려운데,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건 되는데 그냥 강연 끝나고 나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야, 정신과에서가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인간이 말이지 왜 긍정이라는 게 저 시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런 얘기를 하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좋은 긍정을 어떤 좀 고통 있는 분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정신과 선생님, 저희 동업자들한테도 사실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정신과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긍정 좋지요. 긍정 좋아요. 잘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해보세요가 잘해보세요는 알지 않습니까? 그 말에 있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 잘해보세요, 그래, 너 잘났다, 해봐라, 근데 막 이렇게 말하면 네 목 굵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점잖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지만, 야, 최 교수야, 넌 사람이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니까 할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 좀 비관적이어서 말이야, 이렇게 시큰둥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삶에서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죽었다든지 정말 큰 트라우마, 불치병 이런 걸 겪고 삶의 여건이 너무 나쁘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전보다 더 나아지는, 우리가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겪어내시고 이겨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런 노하우를 좀 배워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전하면 너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별로 시큰둥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너나 잘해봐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럴까? 어때서 이렇게 잘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깨우침을 가지게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명품 가방을 접했어요. 명품 가방인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방이 짝퉁인 거예요. 짝퉁인 걸 알고 봤는데도 좋아요. 가죽이 진짜 좋고요. 뭐 장식도 좋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짝퉁 중에서도 좀 뭐 말하자면 A급 짝퉁인 거죠.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큰 깨우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나 버릴 것이나 폐기물에다가 짝퉁을 만들겠어요? 좋은 것, 명품에만 짝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긍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 좋다 보니까 꼭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긍정이란 뜻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긍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없습니다. 긍정의 참뜻은 그렇다고 인정한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한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긍정은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죠. 심지어 현재 상황이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면 왜곡을 지나서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너무 뭐 주의력 결핍도 있고 충동 조절도 안 되고 관계도 안 좋고 참지도 못하고 애들하고도 왕따 당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얘는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좋게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긍정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현재 힘들다는 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승인하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긍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뭐 우리가 보면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포로였는데요. 이때 사실 미군 포로들이 정말 그 베트남에 잡혀갔을 때 그 월맹군 소위 월맹군에 잡혔을 때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전선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곳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뭐 감옥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굴 같은 데 묶어놓고 뭐 음식이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군들이 좀 시니컬하게 하노이 힐튼 우리 큰 집 갔다 왔다 이런 것처럼 그 감옥에 간 거를 무슨 힐튼 호텔처럼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 미군들이 하노이 힐튼에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건장하던 미군들이 저렇게 패배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많은 미군 포로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그때 중령은 그 거기서 포로가 돼서 저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무려 8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종전에 임박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중령으로 해서 장군도 되시고 미국의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톡데일 모순입니다. 당신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8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전쟁 포로가 석방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뭐 봄이 돼서 뭐 무슨 부활절이 되면 다시 포로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됐는데도 못 풀려나요. 그러면 너무 또 실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고 실망했다 또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병이 생기고 거기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운동이라도 하고 쪼그려 뛰기라도 했던 사람이 살아남았고 자기도 그럴 수 있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종의 좀 허황된 긍정,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도요, 무슨 전원구조, 에어포켓이니 무슨 골든타임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헛된 희망을 준 것들이 큰 문제가 됐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대유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긍정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가짜 짝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긍정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긍정이 그런 것이라면 부정적인 것은 뭘까요? 부정적인 것은 내 삶에 이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 탓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은 저것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이런 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서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남 탓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런 운명일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운명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자기 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 탓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들이 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삶 자체가 그야말로 생로병사가 다 연결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생로병사 속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오면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피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 삶에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느냐, 이건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기 시작하면 그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저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대구에 내려가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이 우리한테 정말 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10만 명의 그 긍정주의자를 만들어서 각각 500명한테 영향을 끼치면 사실은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이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이 된다는 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에서 우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아이가 있는 그 존재 양식을 승인하고 그렇다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아이가 힘들 것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은 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병들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건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현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자리에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큰 코로나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감염자 한 명이 2명, 3명한테 자꾸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긍정이 실제로 내가 2명, 3명, 바이러스 수준을 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2명, 3명한테 내가 수용적이라면 2, 3명한테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 수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긍정이고요. 정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긍정이라는 게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긍정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삶은 참 괜찮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긍정학교 교장이었던 최정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